안녕하세요. CTL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소송이 많이 접수되고 일어나고 있지만 그중에 첫 번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많이 발표되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련해서 서로 의도치 않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그래도 법원에서 판결이 한번 나옴으로 인해 조금 더 정리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큰 싸움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정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야 하는 법으로 개정되었는데요. 그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전월세 계약에 관해서는 6개월 이전부터 2개월 이전까지의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몇 회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1회입니다.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간의 기간이 보장이 될까요?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보장된다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서로 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간 경우에 생기는 그런 권리이고 의무인데요.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한 번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남아있기 때문에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겠죠. 원치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약 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또는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2년이라는 기간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 1회라는 기회를 더 남겨주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기간에 잔존 기간이 남아있다면 모두 다 갱신 요구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갱신 요구가 가능한 잔존 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 또는 2개월 전의 기간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인데요. 또 기억하십시오. 2020년 12월 10일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2년간 이 집에서 거주해야만 할까요? 정답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맺었지만 그 계약 기간 이내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주 통보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2년간의 그 기간을 확보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꼭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만료한다는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임대인은 그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만료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했죠. 그렇지만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월세의 경우에는 매달 나가는 임대료,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벌써 통보했고 이것은 계약이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의 의무를 저버리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 서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누가 거절하나요? 임대인이 거절을 하지요.
임대인도 무조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래?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면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법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8가지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목적인 경우입니다. 집주인이라고 할 때에는 집주인의 직계 존속 그리고 직계 비속을 포함하는데요. 직계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또 직계 비속은 아들, 딸을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손자, 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지불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집주인과 그리고 세입자 간에 서로 간의 의견이 맞아야 가능한 이야기겠죠. 집주인은 100만 원을 주고 나는 소정의 이사비 등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임차인이 원하는 것은 300만 원이에요. 원치 않는 100만 원을 가지고 나더러 나가라고 싫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서로 간의 합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예요. 멸실이라는 것은 없어진 걸 이야기하거든요. 집이 없어요. 전부가 없던지 일부가 없던지 더 이상 거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 연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한 달 밀리고, 2달 밀리고, 3달 밀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밀렸다라는 개념 안에는 안 낸 것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밀렸다라고 얘기할 땐 그것을 안 낸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법적인 용어로 연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속한 날짜가 있거든요. 그 약속한 날짜에 지불하지 못하는 것, 그날에 못하고 뒤로 밀려서 지불하는 것을 연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안 낸 적이 없는데 나는 매달 냈는데 내가 무슨 연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약속한 날이 1일이에요. 그런데 매월 나는 6일에 임대료를 납부했다 라고 하면 매달 연체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2회의 연체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2달치를 안 냈다가 아니고요. 2달 동안 날짜를 어겼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연체한 적이 없어 라고요. 하지만 법적인 단계로 넘어가면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경우에는 약속한 임대료를 약속한 날짜에 내는 습관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입자가 허위 신분이나 불법을 목적으로 해서 임대차를 한 경우 이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A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B일 경우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그것을 인지했다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 또는 내 주택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도 나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라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도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주택을 싼 가격에 임대를 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전대, 새로이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전대가 발견된다면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개조하거나 파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요. 종종 일어나는데 내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어기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법적인 어떤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경우에 대해서도 소송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나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판례가 나오겠죠? 그것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요즘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내가 들어와 살겠다, 나는 실거주할 거야 라는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을 하고 난 이후에 쫓겨난 임차인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들어와 살고 있지 않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죠?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했다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조건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갱신 거절 당시에 월 단위 임대료, 만약에 전세로 있었다면 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연 4%의 법정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계산한 월 단위 임대료를 3개월치로 계산합니다. 곱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아들이는 월 임대료, 그리고 그 기존의 임차인에게서 받던 월 임대료를 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에는 100만 원에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130만 원에 있었다 라고 한다면 30만 원의 차액이 생기겠죠. 그 30만 원 차액에 대해서 2년치를 계산합니다. 곱하기 24개월을 한 금액이 되겠죠. 그것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통해서 입은 손해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내가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가, 그 손해액에 대해서 증빙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이 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의 손해를 보았는지 이것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 이런 것까지 다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의 계산을 통해서 나온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 그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련된 소송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왔죠. 2021년 3월 23일에 그 소송 판결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의 주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라는 게 판결의 요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 임차인이 있었는데요. 집주인과 현재의 집주인과 새로운 매수자, 새로운 집주인이 될 사람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임차인은 이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그래서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서로 많이 싸웠어요. 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기존에 포기하고 나갔던 임차인이 조금 속이 쓰리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판결에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새로운 집주인이 되려는 자는 기존에 내가 매수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의 만료 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전에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면,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등기까지 맞춰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유권을 가져오면 상대방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 기간이 넘어갈 즈음에 내가 소유권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택을 매수할 때 그 주택에 지금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은 언제인지, 그 상대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예정인지 이런 것 등등을 잘 체크하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저희 CTL 부동산 그리고 CT부동산에서는 이러한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또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늘 꼼꼼하게 따지고 챙겨서 잘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